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뻔하고 당연한 말만 해요. 왜냐하면 그게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라클 모닝을 하면 내가 작심삼일 이겨낼 수 있다. 알람 막 대여섯 개게 맞춰놓고 잡니다. 나 일어날 수 있어. 그냥 그렇게만 접근해서는 한 번도 못 듣고 못 깨요. 행동만 계속하니까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작년 5월부터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면 저의 채널의 특성상 다른 명사들의 강연들을 가져와서 번역하고 제가 이제 나레이션을 붙여서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강연들을 정말 많이 봐야 됩니다.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되게 금방금방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한 두세 개 영상을 보면 하나의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그랬거든요.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원칙은 저한테 인사이트가 있어야 됐어요. 저한테 딱 뭔가 뇌리에 꽂히는 지식이 있어야 컨텐츠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두세 개였으면 됐는데 이게 컨텐츠를 계속 만들게 되면서 익숙해지니까 한 5개 또는 10개를 보더라도 인사이트가 오는 것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를 조금씩 찾다 보니까 계속 이제 동기부여 영상을 찾게 되고 또는 자기개발 컨텐츠를 찾게 돼서 정말 하루에도 막 한 수십 건 이상의 영상들을 보게 되었어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막 한 20-30개씩, 심지어는 너무 안 나올 때는 하루에 50개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비슷한 얘기가 비슷한 얘기지만 컨텐츠가 정말 많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날짜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동기부여 영상 한 1000개 이상은 봤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모든 원리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내가 지식을 얻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투두리스트를 작성하고 나투두리스트를 작성한다. 그거는 저의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이 실제 행동으로까지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먼 거리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 그 자체가 나의 행동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제 강의를 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환불을 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치 세상의 보편 진리를 알려줄 것처럼 하더니 뻔한 말만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지식에 나를 변화해 줄 거라고 상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뻔하고 당연한 말만 해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으로까지 나와야 돼요. 내가 지식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지식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가 내 머릿속으로 인지가 되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지식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좁혀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가슴이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목표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야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면서 이들을 다 공통점을 어떻게 묶어야 될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 단계 추상화를 더했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또 무엇일까? 핵심적인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냥 제가 정의 내리기로는 행동하는 철학자였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보통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되게 어려운 말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방향성과 설정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들의 했든 안 했든 간에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경험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 예를 들어서 그랜트 카돈 같은 경우에는 10배의 법칙의 저자거든요. 내가 10배 이상으로 항상 늘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만의 사고관을 갖고 그걸 행동으로 증명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철학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은 이미 내가 성공했던 사람들, 내 분야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 주장들을 묶어서 내가 그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들의 능력 자체를 뺏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나만의 사고관을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 자유를 주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하나가 독서입니다. 독서 자체를 안 하고서는 성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독서 그 자체는 그들한테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책을 읽어요. 책 읽으면 좋다고 하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읽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독서를 수단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내가 앞에 직면한 문제가 존재하는데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더 나아갔을까를 고민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독서를 하게 되면서 선험자들의 지혜를 이제 얻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해결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가 필요한 거예요. 독서가 필요한 이유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독서를 해요. 그럼 그것들을 내 삶의 지혜로 가져와서 나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러면 나의 사고관이 이제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고관을 정립해 나가면서 나만의 이제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인생은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게 맞아. 나만의 철학을 정립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행동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조던 피터슨이 의미의 지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담겨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요. 인생이란 설령 그게 한계가 있을지라도 의미를 추구하고 빛의 의식을 확장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의미를 추구한다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식인사이드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그냥 인터뷰를 촬영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라는 사람이 이 인터뷰 채널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치를 전달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공유를 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이상실현 또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뻔한 인터뷰일 수도 있지만 제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어두컴컴한 곳에 빛의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 인생에 의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는 이유도 내 인생의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성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내 존재의 목적을 설정하는 그 자체가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거기에 부여하는 만큼 인생이 다채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좌절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끊어내는 그런 경우들도 존재하죠. 존재의 목적이 사라진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상에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의미를 부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다채로운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인사이드 채널에 나오면서 단순히 인터뷰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누군가한테 잘 설명을 해서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리는 거. 저는 한 인간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그 자립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삶이 아닌 내가 올곧게 서서 나아가는 거. 그게 기반이 되어야 같이 유대가 만들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하는 것도 저의 존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자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오는 것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죠.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성장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누구나 더 나아지고 싶고 누구나 더 멋진 몸을 갖고 싶고 누구나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누구나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내가 거기까지 못 가는 이유는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왜 생겼냐? 내가 몇 번 도전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인 겁니다. 나름의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실패가 학습됐기 때문에 나는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뭔가 개선이 이루어 나가야만 방향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난 안 돼라는 방향성으로 가다가 해보니까 조금씩 되네로 돌아서게 돼요. 그것들이 연속되게 나아가야만 내가 평범한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평범해지는 것도 어려워요. 평범해지는 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나름의 노력을 해서 평범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 믿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사소한 데서부터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결과로서 내가 가져가는 것이 평범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라클 모닝을 하면 내가 작심삼일 이겨낼 수 있다. 그럼 미라클 모닝 왜 해야 되죠? 그냥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냥 그렇게만 접근해서는 미라클 모닝 자체가 안 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씩 해보잖아요. 알람 막 대여섯 개 맞춰놓고 잡니다. 나 일어날 수 있어. 근데 한 번도 못 듣고 못 깨요. 그런 경우들도 많고 듣자마자 바로 꺼버리고 잠이 들게 되죠. 내가 이것을 하는 거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심어야 됩니다. 그게 아닌 단순히 그냥 자기 개발하는 방식만 나한테 적용해서는 작심삼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작심삼일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목적의식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거기에 맞는 목표들을 만들어내고 나름의 정확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투두리스트와 나투두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알고 가슴속으로 느껴야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전제가 다 사라지고 행동만 계속하니까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심만일로 가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셔야 작심만일로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써서 기록으로 남겨서 정의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굉장히 쉽게 휘발이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꼭 한 문장을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적어보고 이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서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한 번씩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내가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적고 아웃풋으로 하고 실제 내 인생에 적용해보면서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무조건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한 발자국씩만 나아가면 됩니다. 너무 많이 나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어제보다 딱 한 가지만 나아졌다라는 관점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시면 한 달 뒤 또는 1년 뒤에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부여 영상을 보는 것도 내가 동기를 받기 위해서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상들을 봐요. 정말 배경음악 정말 장엄한 음악이 깔리면서 호통을 치고 이딴 식으로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자극제입니다. 순간적으로 나아지는 감정이 들 수는 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왜냐면 그냥 약간 자극제만 맞고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라고 질문했을 때 그냥 열심히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뭔데? 라고 이제 질문하면 그분도 이제 벙어리가 되는 거죠. 나름의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그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유도해야 되는데 윽박만 지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 것들에 취해 있는 분들은 동기부여나 자기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기개발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나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시고 자기개발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고 단순한 윽박 지르는 걸로는 내 삶을 나아지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